조릉의 정원으로 사냥을 간 장자는 까치 한 마리를 발견하고 활을 쏘려 합니다. 까치는 이상하게 전혀 움직임이 없었죠. 자세히 보니 이 까치는 사마귀를 노리고 있었고, 사마귀는 사마귀대로 나무 그늘에 있는 매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즉 모두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마음을 뺏겨 자신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이를 본 장자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원 관리인이 다가와 이 정원에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며 장자를 책망했습니다. 장자 역시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대학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결리망의가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의 이득은 무엇인가요? Fly forever if you keep it tight. Love the world, but keep the sky on your mind.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터미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나요? 네, 한 주 무사 평안했습니다. 예, 기체 후 평안합니다. 일항만강하셨습니까? 한 주 쉬시더니 아주. 이번 주에는 저희 셋이 진행을 합니다. 한 분께서는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매우 피곤해 지쳐서 오다가 길을 잃으신 게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되고요. 또 한 분께서는 여기 아래에 계신 연우님처럼 시험 기간이셔 가지고 오늘 불참하게 되었네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결리망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소식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사는 노컷 뉴스의 결리망의 대학 교수 선정 올해의 사자성어 12월 10일 점심때 나왔던 기사입니다. 박종환 기자의 기사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결리망의를 선택했다. 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리를 잇는다는 뜻이다. 교수신문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1315명의 대학 교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결리망의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30.1% 396표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결리망의를 택했다. 이는 논어 현문편에 등장하는 결리사의 즉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 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와 반대되는 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리를 잇는다는 뜻으로 쓰인다. 결리망의를 추천한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 중문학과 명예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는 결리망의의 현상이 난무해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 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 같다. 정치인들은 국가 백년지 대계를 생각하는 의로움보다는 목전에 있는 이익에 관심이 많다고 지적했다. 2위 25.5%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의미의 적반하장이다. 적반하장을 추천한 이승환 고려대 명예교수, 동양철학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명예교수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비속어와 막말을 해놓고 기자 탓과 언론 탓, 무능한 국정 운영의 책임은 언제나 전 정부 탓, 언론 자유는 탄압하면서 기회만 되면 자유를 외쳐대는 자기 기만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위 26.6%는 피리를 불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피리 부는 악사들 틈에 끼어 인원수를 채운다는 뜻의 나무충수다. 나무충수를 추천한 김승용 부산대 교수, 한문학과 교수십니다. 교수는 실력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라며 속임수는 결국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라 설명했다. 이 기사였고요. 어 기사를 이제 다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한 분 나오시죠. 그분의 이름을 대진 않겠습니다. 굉장히 좀 살짝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가 당연히 이렇게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은 뭐 사자성어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외에도 '아 저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저까지 이렇게 부끄러워지는지 굉장히 좀 답답하고 살짝
웃음은 웃고 있지만 내가 정말 웃는 게 아닌 그런 기사로 느껴져서 이 기사를 선택했습니다. 혹시 저 기사 보셨나요? 터미널님? 고양이님? 네. 봤습니다. 네, 저도 방금 아 방금 보셨나요? 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왜 침묵하시는 거죠? 커피님이 조용하니까요. 네. 아니 어떠셨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침묵을 하시면 제가 참 땀이 나네요. 침묵을 해야 살아남는다는 어떤 본능적인 그런 행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행동을 저는 유지하겠습니다. YU YUJI. 무슨 드립인지 못 알아들었고요. 일단 뉴스가 참 신기하네요. 네. 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뭐 사자성어를 뭐 꼽을 수는 있겠지만, 이 고려대 명예교수 이승환 씨는 도대체 왜 적반하장을 꼽으면서 갑자기 정치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늘 비판을 해야지, 비난은 늘 정치에 음. 대해서 참 하잘머리 없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왜 이 먹물 먹고서 사자성어 몇 개 늘어놓고서 정치를 음. 뭐 높은 사람을 비판했다라고 할 그것, 이거는, 네. 게다가 그래서 원본 뉴스를 신기해서 찾아봤더니 뭐 교수 신문이라는 기사가 네. 언론사가 있네요. 그리고 뭐 네네. 전국 교수 1315명에게 표를 받아서 견리망의가 1위를 했다. 네. 네. 근데 뭐 사실 이 1순위 선정이 이게 뭐 어떤 기준으로 뽑아달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서 뽑아주십시오도 아니고, 그냥 뽑은 것 같아요. 그냥 뽑고 그쵸. 지원을 받고 거기서 이제 교수들의 선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교수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먹물 좀 드신 분들인데, 먹물을 드신 분들을 데리고 투표를 해서 기사를 쓴 사람이 이상하게 쓴 건지, 아니면 교수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냥 어, 이게 뻘스러운 말씀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매해 매해 있었던 일 같아요. 매해 이제 각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올해 어떻다." 우리가 아까 올해의 기사 가지고서 말에 얘기를 하자 그것처럼 이제 네. 올해에 빗대어서 이제 쓸 수 있는 한자어를 아마 그 지원을 받았겠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의 교수님들의 이제 투표를 받은 거고 거기서 1, 2, 3위, 5위까지 이렇게 해서 뽑힌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시선이 교수님들의 시선이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게 이틀 전 정도죠. 예. 딱 2일 전에 내용인데 그다음 날부터 해서 어 많은 정치권에서 뉴스에서 이제 누군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이 기사에 대한 결리망의에 대해 어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빨간당, 노란당, 뭐 파란당 할 것 없이 그래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뭐 "부끄럽다." 이렇다 저렇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 그냥 뜻을 보면은 결리망이 뜻으로 해서 아마 그분들도 각자가 생각하는 뭐 당 색깔에 상관없이 음 서로에게 이렇게 부끄러움들이 느껴졌으니까 뽑힌 게 아닌가. 그냥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의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편한 뉴스는 저의 바이오를 보시면은 연결이 되어 이제 있는 유튜브에 가시면은 그때그때 지난 뉴스들을 확인하시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 뉴스들은 유튜브 채널 골뱅이하고 영문으로 온리 블랙커피 치시면은 제 유튜브 채널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쪽과 그리고 흐름의 캐스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한 주 안 계셨던 고양이 님의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뉴스는 군인의 월급에 대한 뉴스입니다.
한경 비즈니스에서 12월 10일에 발행한 뉴스입니다. 제목은 중견기업 안 부러운 연봉, 최전방 소위 연 5천만 원 받는다 로 잡혀있고, 헤드라인은 군 간부 급여 파격 인상 결정 5년간 39조 원 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는 어떤 이야기인지 기사 본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군 초급 간부 급여가 2027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오른다. 군 당국이 오는 2027년까지 경계부대 근무 소위 연봉을 4,99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가 10일 발표한 2023년에서 2027년 군인복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 일반부대 하사와 소위의 연봉은 올해 대비 14에서 15%, 전방 경계부대의 하사와 소위 연봉은 같은 기간 28에서 30% 상향 조정된다. 일반부대 하사 이하 1호봉 기준의 총소득, 기본급과 수당, 당직 근무비를 포함하면 기준 연봉은 올해 3,296만 원이었다. 2027년 3,761만 원으로 14% 오르고, 일반부대 소위는 3,393만 원에서 3,910만 원으로 15% 오른다. 최전방 감시초소인 지피와 일반 전초인 GOP, 해안과 강한,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는 인상률이 더 높다. 일반 부대에 비해 2배다.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인원은 전체 초급 간부의 약 20% 정도다.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하사의 연봉은 올해 3,817만 원에서 2027년 4,904만 원으로 28% 상승한다. 경계부 연봉은 같은 기간 3,856만 원에서 4,990만 원으로 30% 인상된다. 즉, 단기 복무 장교와 부사관에게 일시로 지급하는 장려금도 내년부터 2배로 인상된다. 단기 복무 장교 장려금은 지난해 600만 원에서 내년 1,200만 원으로, 단기 복무 부사관은 지난해 500만 원에서 내년 1,000만 원으로 오른다. 이외에도 2023년에서 2017년 군인복지 기본계획에는 병영 생활관은 2인에서 4인실로 개선하고 간부 숙소는 1인 1실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복무 학점 인정 대학도 확대하고 전역 간부 재취업 지원 역시 강화된다. 군인 자녀 교육 및 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인복지 기본계획은 그동안 관계기관 협의, 각급 부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토해온 과제들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했다며, 향후 5년간 계획에 따라 총 39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군인의 월급이 많이 오른다는 내용입니다. 2027년까지 현재의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린다라는 내용인데요. 다만 기사를 잘 읽어보게 되면 사실 조금 어설픈 부분이 있습니다.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군인의 연봉을 계산할 때 여기에서 기본급과 수당과 당직 근무비를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아시면 다 아시겠지만 초급 하사와 소위 그리고 초급 공무원들은 모두 다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제라든가 이런 목록으로 공무원들은 떼이는 게 많고, 군인 같은 경우도 떼이는 게 많지만 어쨌든 간에 수당이 나온다면 수당을 다 끌어서 붙일 수 있다면 좀 오르긴 하는데, 근데 이 계산법이 이제 실효가 있는가라는 거에서 예를 들어서 원래부터 특성상 동시에 받을 수 없는 수당을 동시에 취급을 해버린다거나 이런 계산식에서, 또 당직 근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추가 수당 같은 경우에는 초과 수당은 이제 국방부가 돈이 없으면 안 줘도 되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급이 높아야 그걸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지금 받는 돈을 올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올려주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어느 정도나 오를 것인가라고 하는 실효성 면에서 조금 이제 귀 기울여서 눈을 좀 잘 크게 뜨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무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여전히 연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서 첫 번째 기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도 맞아 해주시죠. 네, 그럼 연이어서 이제 두 번째 기사는 마찬가지로 12월 10일에, 네, 제가 좀 기사를 골고루 선발을 해야 되는데 한 날짜에서 두 개를 다 뽑았습니다. 12월 10일에 KBC 광주 방송에서 발행한 기사이고,
제목은 의대 정원 확대 반발, 의협 총파업 투표 시작, 복지부 단호히 대응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헤드라인은 두 줄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11일부터 총파업 투표, 17일 총궐기 대회 예정, 복지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발령. 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이하는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내일 11일입니다.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 17일 총궐기 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의료계 상황과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 휴진 등에 대비한 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반대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를 11일부터 진행하고 17일에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이 집단휴진 등 단체 행동을 하면 의료법상 진료 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휴진인 경우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는 행정처분, 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와 협상 도중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사는 이상이고 이번 기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설명을 따로 달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네. 왜 따로 말씀하시지 않냐고. 네, 제가 이 기사를 이제 준비를 위한 단톡방에 미리 올렸을 때 왜 이 기사는 코멘트를 달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기사를 읽을 때 보통 저의 의견을 많이 담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이 기사에 대해서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코멘트를, 해설을 좀 더 붙이는 편이고, 설명을 좀 더 붙이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이어나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기사에 대해서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정도 있지만, 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많이 말하기보다는 그냥 뭐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듣고 뭔가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말씀하시는 편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밑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방송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 네. 17일에 세종대로에서 일대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전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독감과 감기와 호흡기 질환들, 그리고 폐렴 환자들, 내과, 소아과, 호흡기내과, 뭐 많은 가정의학과, 네, 지금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은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는 살짝 이렇게 엄마로서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봤던 것이고요. 저 17일 날 그렇다고 합니다. 17일 날 정확하게 날짜가 일요일이긴 한데 참고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때가 뭐 그렇다. 지난주에 제가 폐렴 기사 가져온 적이 있었잖아요. 요새 시끌벅적합니다, 학교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기사들 중에서 연봉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좀 댓글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왔고 필요했던 것이다." 라고서 이야기를 극명하게 하시는 분들과 그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그래 뭐 좌파가 싫어할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다 누군가는 또 하셨는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집행해야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저는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이 어 보통 20 에서 30, 그리고 많게는 50% 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제 연봉이고 뭐 위험한 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이렇게 올리는 것이
형평성에 또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저임금은 올리는데 100 원, 200원 가지고서도 난리가 나는데 쪼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판단 기준에 있어서는 어 뭐가 우선순위가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뭐 어떤 직업의 귀천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좀 쉽지도 않긴 합니다만, 어 공무원이시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의 임금이 이렇게 20% 30% 많게는 50% 이렇게 오른다면은 일반 사람들은, 일반 근로자들이나 일용직 노동자들, 그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잠깐 해 봤습니다. 절대 뭐가 옳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고속터미널 님의 기사로 네 고속터미널입니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일본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언제 어느 때처럼 저는 고속터미널입니다. 언제 어느 때처럼 저는 국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일본 소식입니다. 둘 다 이제 정치 분야고요. 경제 분야는 그러니까 국제 뉴스 중에서도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이렇게 있겠지만은 오늘은 두 나라의 정치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관한 기사입니다. 아마 한국 네이버나 구글에서 그냥 월스트리트 저널 여론조사 이렇게 치시면 지금도 한국어로 된 한국 언론사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꽤 많을 겁니다. 아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한 이 여론조사는 지금 오늘 당장 투표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짓눌리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한 내용이죠. 말이 정리가 안 되지만 어쨌든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단 현재 바이든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말씀드린 오늘 대선이 열린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그 질문에 47%의 응답자가 트럼프를 선택했고 43%는 바이든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양자 대결의 시 이렇게 나왔고요. 다자 대결 시나리오에서는 훨씬 더 벌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1%의 지지율을 얻었던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37%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나머지 후보들을 말씀드리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8%, 그리고 코넬 웨스트, 조 맨친 상원의원 각각 3%, 질 스타인이 2%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벌써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네.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추격하던 입장에서 이제 최근 역전에 성공한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와 직무 수행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당신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다라고 답한 유권자는 23%였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는 49%요. 각각 부정적 응답은 바이든 대통령이 53%, 트럼프 대통령은 37%였습니다. 즉 경제적인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라고 미국의 유권자들이 답한 것이죠. 현재 경제 상황이랑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능력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그 예상, 해결할 것 같느냐, 누가 더 잘 해결할 것 같느냐라는 질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앞섰고요. 반면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앞선 분야는 낙태나 정치 문화 분야 같은 그런 인권이나 문화 분야 같은 부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매우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지율에서 밀리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8월 여론조사에서는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를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선거는 내년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기사 바로 할게요.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지지율을 최저로 기록했다. NHK 뉴스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그 자민당 정권이 2012년에 복귀한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자민당 지지율도 최저치고요. 내각 지지율은 최저치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근데 자민당 정당 지지율도 최저치를 기록해서 지금 간당간당하다는 뉴스가 나온 거죠. NHK에 따르면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의 지지율이 29.5%를 기록했고 2012년 이후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내각 지지율은 더 낮은데 전월 대비 8.2% 감소한 22.5%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 출신 장관과 당 간부 5명의 전원 교체를 검토 중인데요.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이 5명에 대해서 전원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도 있습니다. 교체 대상에는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타카기 츠요시 자민당 국회 대책위원장, 그리고 세코 히로시게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아베파 소속이고 아베파 좌장인 시오노야 류 의원도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통해서 할당량 이상의 파티권을 판매하고 초과분을 비자금으로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관련 의원들은 수십 명에 이르고 도쿄지검 특수부가 임시국회가 폐회하는 13일 이후 이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파문으로 인해서 아베파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당내 영향력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기시다 총리도 아베파와 협력하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잘라낼 수 있느냐가 주요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 중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일단 기시다 총리의 대응이 늦다는 점인데 사실 이것은 지금 최근 상황에 대한 주 원인일 뿐이지 근본적인 원인은 엔저 상황의 지속 속에서 증세를 시행한 기시다 총리의 정책, 그 정책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가 모든 정치 상황을 좌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본 정치의 아오키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각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여당 정당 지지율을 50%를 넘지 못하면 결국 정권이 와해된다는 어떤 그런 아오키 전 관방장관이 말한 그런 법칙인데 지금 52%거든요. 그래서 2% 남았습니다. 2%가 더 하락하게 되면은 지금 일본의 무당파가 대략 35% 정도인데 정권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예, 아마 40%대까지 가면은 50%대까지 간 다음에 개혁을 하지 못하면은 자민당이 무너지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되게 먼 얼마나 미래이겠지만. 있었죠? 자민당이? 자민당 2012년부터니까 11년 이네요. 매우 길죠. 기로에 선 것 같네요, 거기도. 예, 지금 기로에 섰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가만 듣다가 보니까 참 각 나라들마다 편안한 나라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예, 그렇죠. 주중에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트코인을 그 화폐로 쓰고 있는 그 나라만 지금 제일 신나는 게 아닌가. 엘살바도르였나요? 예. 네, 예.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에 있어서 문제가 즉각적으로 일반 시민, 서민들, 뭐 국민들 그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바이든도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예.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체감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지금 취업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뭐 임금도 막 올랐고 해서 좋지 않아라는 분들도 계신데 그 정작 미국 내에서 실물 경제를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다 올랐는데 인플레이션도 올라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물가도 극심하게 올라서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남는 게 없어라는 식으로 이제 다 거의 똑같아. 트럼프 때는 뭔가 삶이 진짜 달라지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들게끔 한 게 있거든요. 뭐 알바로라도 다 취업시키는 느낌으로 밀어붙였었기 때문에 그 체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물가가 너무 비싸져서 실질적으로 월급을 받았을 때 그전에 그러니까 지출하지 않아도 됐던 부분들이
너무 격차가 크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미국에 사시는 분께 들었거든요. 예. 아마 다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저희 나라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엘살바도르 빼고. 자, 기사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고양이님? 터미널님 더? 네, 뉴스를 잘 들었고 이게 세상 만사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본도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네, 네. 오늘 내일 한다는 소식 같은데 네, 뭐 사실 요즘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엔화가 많이 떨어져서 여행 가기에 좋아 보이는데 일본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걸 상쇄할 정도다. 네, 그래서 뭐 일본 분들 입장에서는 엔화가 낮아진다고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옆 나라인 일본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 아닌가. 일본이 잘 돼야지 한국도 잘 되고, 네, 붙어 있는 나라니까 다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잘 되면 좋겠고, 트럼프와 바이든, 네, 저도 트럼프에 한 표 하고 싶습니다. 네. 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은 야. 왠지. 네, 예.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그 트럼프의 당선을 막으려고 어떤 상황까지 나오고 있냐면 공화당 내에 옛날에 딕 체니 부통령의 딸인 리즈 체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공화당 내 경선에서 내가 지면은 제3의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 인간 당선은 막겠다. 그 공화당 내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국회의사당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났었잖아요. 총기 들고 다 가서 이제 그 선거에 불복한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소란을 피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가 당시에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공화당 내에서는 매우 큰 반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옹호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리즈 체니가 그중 하나고 저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경선에서 붙었다가 이제 나중에 지더라도 나가서 방해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지금 절박한 상황인 거를 그 반대 진영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트럼프가 그 말씀 들으니 새삼 또 트럼프가 또 또라이인 게 또 기억이 나는데 근데 세상이 아니 그렇게 또라이가 있으면 반대쪽에서도 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을 내놔야 되는데 아무리 저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이든은 나이가 너무 많아요. 바이든이 뭐 젊었을 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뭐 인품이나 정치가 어땠는지 저는 모르지만 이미 기력이 쇠한 노인을 나쁜 또라이를 상대로 앞에 앉혀놓을 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덜 맞은 거예요. 네, 공화당은 더 맞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화당 맞죠? 저는 그렇게 미국 소식에 약간 할 말이 없으시다니. 미국 소식에 그러니까 국내 열을 소식에 올리시죠? 다른 나라 얘기하면 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네. 건가요? 사실 그래요. 아. 제가 그래서 국제뉴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 제가 좀 이제 교활한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사실 제가 아까 의사 급여 관련해서 저 할 말 많았거든요. 네, 예, 근데 근데 여기 이제 혹시 의사 얘기했다가는 집안 있으신가요? 네. 아니 의사. 아이고, 의사 또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뭐 한 분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의사분들을 편드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있곤 한데 한국에서 신경 쓰지 마시래요. 예. 한국에서 의사 급여가 사실은 OECD 통계를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에? 높다던데요? 전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절대 액수는 높을 수도 있겠으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나라 평균 급여 수준의 몇 배가 되느냐라고 질문을 바꿔봤을 때 한국 의사 급여는 독일보다 낮습니다. 맞아요. 그 얘기는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설명드리면 일본보다 낫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마 다들 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과잉 진료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저렇게 파업을 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해볼 수도 생각해 있지만 봅니다. 네. 제 기대소득은 의사의 5분의 1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제 생애 기대소득이. 제가 지금 젊을 때 아주 큰 성장을 해야 의사의 반이라도 벌어먹을까 싶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고 시점이 다르니까 그 시선이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어차피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각자 도생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At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시간이 지나면서 얻게 되는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눈앞의 이득에 흔들리거나 과거의 후회스러운 선택, 미안함이 느껴졌던 순간들 등 나의 결정으로 인하여 나아진 상황이 된다면 다행이겠죠. 하지만 대부분 이미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선택들은 옳았나요? 아니면 옳지 못했나요? 어찌되었든 간에 지나간 과오들의 발목을 잡혀 새로운 마음가짐과 계획에 주춤거림 없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미래의 나에게 덜 미안한 판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편한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et something from nothing. I sit here looking for an answer. Maybe the biggest